머리가 커트 좀 하셔야겠어요. 네, 오늘 저희 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관절 좀 바로 펴주시고요. 옷을 단정하게 입으셔야죠. 안녕하세요, 라니 약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소독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귀걸이 내지는 피어싱 뚫었을 때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과 만약에 염증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어떤 상처 연고, 염증 연고를 써야 하는지, 피어싱 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귀를 뚫었는데요. 20 몇 년 됐어요. 그땐 피어싱이 유행을 하지 않아서 가끔 외국인이 배꼽 혹은 귀 바퀴 이런 데 피어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라서 한참을 쳐다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나이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성별도 가리지 않게 피어싱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자꾸 귀걸이, 피어싱 하니까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피어싱이라는 말 자체가 귀를 뚫는다 라는 의미라서 귀걸이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개념 자체가 달라져서 제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귀볼에 하고 있는 귀걸이, 그리고 침이 얇은, 보통은 0.8mm 정도 되는 걸 귀걸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의 것들, 귓바퀴나 이 귓볼을 제외한 부분, 또 귓뿐만 아니라 심지어 콧볼이라던가 배꼽, 입술, 그 외에 다양한 부위들의 인체에 구멍을 뚫어서 장신구를 다는 걸 피어싱이라고 하죠. 그리고 피어싱도 그 침의 굵기 자체가 제일 얇은 게 1.2mm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또 확장을 한다고 해요. 1cm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항상 귀를 만지기 전에 손을 꼭 잘 씻는 것, 비누로 잘 씻는 게 소독에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적어도 일주일간은 손을 일부러 대지 말아야 돼요. 손을 댈 때 감염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꼭 손을 대야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비누로 손을 잘 씻고 나서 소독할 때만 손을 대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 먼저, 잠을 잘 때 이게 귀걸이 방향으로 눕게 되면 이게 빠질 수도 있고요. 모양이 잘 안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때도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반듯하게 누워서 자야겠죠.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소독약을 볼 텐데요. 지난 시간 제가 소독약 이야기를 했을 때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안 되는지를 빼고 나면 뭘 쓸 수 있는지가 답이 나올 테니까요. 가장 먼저 귀를 뚫고 난 뒤에 소독하면 안 되는 소독약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과산화수소수예요. 왜냐하면 과산화수소수는 이 침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산화수소수에서 나온 활성산소가 침을 부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부식된 침으로 인해서 귀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던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수는 피부 조직에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쓰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빨간약이라고 불리는 포비돈, 이것도 소독은 되는데 문제는 이걸 발라주게 되면 침 부분하고 또 같이 묻으면서 약간 색소처럼 빨간색이 침착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갈색, 노란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침에도 묻고 보기에도 좀 좋지 않아서 포비돈 요오드는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리식염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에 균의 감염이 일어난 상태 같으면 생리식염수는 살균 작용은 없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도 쓸 수 있고요. 소독용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하는 우리 알코올 종류 있죠. 보통 상처가 없는 피부 조직에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건 일부러 구멍을 내서 상처를 낸 상태거든요.
그게 상처가 이제 안에서 구멍이 뚫린 채로 아물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뚫었을 때는 이것도 상처의 일종이라서 알코올 종류도 피부 그 상처 조직에는 조금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자극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대안이 있다면 알코올도 저는 좀 추천하지 않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게 얘들이 남아요.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렸던 소독약들인데요. 이건 단일 제제가 아니고 특히 또 귀를 뚫었을 때 좋은 점은 귀에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 그 알러지 반응도 가라앉혀주고 가려움이나 자결감도 그리고 화끈화끈하면서 붓는 느낌도 가라앉혀주는 항히스타민 성분도 함께 들었고요. 지열 성분이라던가 또 소독 성분 같이 들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면서 알러지 반응을 억제시키고 균을 소독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세네풀 그리고 솔트액, 애니클레넥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솔트액 같으면 이 솔트 F액이라고 해서 스프레이 타입으로 나온 것 그리고 애니클레넥 이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둘 다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그래요. 아주 쓰기에 간편하기 때문에 조금 바쁘고 뭐 아니면 조금 어린 친구들 쓰기에도 불편함 없이 귀걸이를 낀 채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이 솔트액이나 세네풀액은 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틱을 직접 갖다 대시면 안 돼요.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럽병 같은 데다가 이 액체를 덜어서 이 주입구를 열고 우리 인형이 있는데 이렇게 귀에다가 귓볼 앞과 뒤에 귀걸이를 낀 채로 사이에 짜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가 애니클레넥을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자,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걸이를 낀 상태에서 간편하게 앞뒤로 뿌려주시면 돼요. 무지 간편하죠. 그러면 이 알러지 반응도 억제를 시키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다른 또 클로리헥시딘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살균 작용도 해주고요. 그리고 나파졸린 같은 경우에는 혈관 수축 작용이 있어서 지혈이라던가 상처 회복을 좀 빠르게 시켜주고 디부카인이라던가 디펜히드라민 같은 국소 마취 작용을 하는 성분과 항히스타민 성분은 자결감이나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피어싱 후나 귀걸이를 뚫은 후에 소독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귀 뚫고 나서 아물 때까지는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주의를 한다고 해도 염증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경우엔 염증을 억제하는 연고들을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물론 병원을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먹는 소형제 같은 것들을 함께 복용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소독을 하지 않고 연고부터 발라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연고는 몰라도 예를 들면 이 마데카솔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바르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데카솔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성분이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성분이에요. 그 성분은 상처를 재생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고 새살이 차오르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귀걸이란 건 일부러 구멍을 뚫어서 상처를 내서 그게 새살이 차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마데카솔 같은 연고, 꼭 마데카솔뿐만 아니라 그런 센텔라 성분들, 새살을 돋게 하는 성분들이 들은 연고들은 가급적 발라주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후시딘 계열의 연고도 괜찮은데 내성 문제가 조금 있어요. 워낙 오래들 한국인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부터 후시딘을 써서 잘 안 듣는다 하는 경우에는 후시딘보다는 무피로신 성분의 이 에스로반이나 베아로반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연고들을 바를 때도
자, 면봉을 이용을 해서요. 이게 처음에는 귀걸이를 뺄 수가 없어요. 빼면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이 연고를 면봉에 묻혀서 이 귀걸이를 한 상태에서 살짝 들고 이 안쪽 부위 그리고 뒤쪽 부위도 거울을 보시면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귀를 뚫고 난 뒤, 피어싱을 하고 난 뒤의 소독약 종류와 함께 염증이 생겼을 때는 어떤 연고를 바를 수 있는지 염증 연고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피어싱 후 관리에 대해서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러한 점들 잘 지켜서 예쁜 귀걸이 하시고 귀걸이 하면 1.5배 더 예뻐진다는 사실 아시죠? 오늘도 예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